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화웨이, 한국과 미국 기술로 급성장하다 입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아주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는 이유는 잘못하다가는 화웨이에게 또 중국에게 미국이 통째로 도청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사이버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지요. LG U+ 같은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화웨이 장비를 많이 써왔거든요. 값이 매우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쓰게 됐지요.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그래서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하는 곤란한 지경까지도 오게 됐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곳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통신 장비 매출액이 급성장을 하는 이익을 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화웨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는 제가 디지털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다른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안 문제이지만 너무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 같으면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웨이 성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매출액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2008년에 2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있었어요. 2018년에는 1100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한 5배가 된 거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이 양적으로만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2018년에 화웨이가 출원한 특허의 개수가 5,400개인데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 1위가 화웨이고요. 2위가 미쓰비시, 인텔 3위, 퀄콤 4위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화웨이는 아예 이런 데 끼지도 못했어요. 2005년 순위를 보면 1위가 필립스, 2위가 파나소닉, 3위 시멘스, 4위 노키아 이런 순위입니다. 요 십몇 년 사이에 화웨이가 엄청난 기술 기업으로 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니케이 아시아 리뷰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패턴트 리설트라고 하는 이 특허 관련 컨설팅 기업이 출간한 보고서인데요. 화웨이가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품질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의 특허 중에서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21%입니다. 인텔은 32%고 퀄콤의 경우에는 44%더라. 그러니까 이 인텔이나 퀄콤 같은 기업들은 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화웨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화웨이가 갖고 있는 한 1100개 정도의 그 고품격 5400개 중에 21%니까 한 1100개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미국과 한국 이런 나라들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화웨이 특허 중에서 외국에서 사온 특허가 있어요. 미국이 250, 한국이 99, 일본이 69, 영국이 40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온 특허가 한 530개가 되는데 그중에 미국이 절반이고 한국이 한 5분의 1, 20% 정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품격 특허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중에 절반은 외국에서 사왔고 그중에 절반은 미국이고 한 20%는 한국 거고 일본 거고 영국 거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특허만 사온 게 아니고 아예 두뇌 자체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트 리설트가 또 분석을 했는데 화웨이의 탑 엔지니어들 30명을 뽑았더라고요. 화웨이가 갖고 있는 고품격 특허의 3분의 1을 탑 30, 최고의 30명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30명 중에 미국과 캐나다인이 17명이에요. 한국 사람도 거기에 상당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 숫자가 얼마인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참 미국으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일 거예요. 미국의 국방성이 이 5G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여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만은 그 평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국방성이. 그런데 그 기술이 바로 미국에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전부 미국의 동맹국가들이죠.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죠. 유출되어 나간 이 기술 중에 경로가 불법적인 것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기업들이 화웨이에다가 부품을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제재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것을 기업뿐만이 아니고 연구소도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 미국 상원이. 또 화웨이가 미국의 특허들 또는 우방국의 특허들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법안을 입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기업들은 이 서방 세계의 기술들, 발달된 기술들을 흡수한 거예요. 특허를 사들이고 사람을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경제를 발전시켰던 거죠.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루트가 차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것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그것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화웨이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엔지니어들을 접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냐? 하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화웨이 직원이 된 미국 기술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하니까 화웨이의 입장에서도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왜? 잘못하면 그들이 화웨이에 와서 개발한 기술이 미국으로 다시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감시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일부 방출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 방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보도에 나왔는데, 박선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화웨이로 옮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출이 됐다고 이 니케이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거대한 철의 장막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철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철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둘은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다 차단이 돼가지고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었었죠. 근데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세상은 서방의 기술로 통일된 단일 세상으로 재구성이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철의 장막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방 세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 세상이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기업이든 또는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통신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설령 외국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신 장비의 수준이 올라가고 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 쓰면 통신의 품질도 높아지고 통신비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것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산업도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국 기업들은. 왜냐? 이게 중국 공산당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정치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고, 그들이 힘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도 전체주의 세상으로 점점 편입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입장을 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냥 값싸고 물건 좋으면 무조건 사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냐,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